여러분, 요즘 민생소비 쿠폰 잘 쓰셨나요? 솔직히 저도 받아서 썼어요. 근데 쓰면서 이상한 기분 드셨죠? 뭔가 공짜 점심 먹는 기분이랄까요? 주변 어르신들께 여쭤봤더니 다들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결국 세금으로 더 뜯어갈 텐데. 이거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요. 정부가 쿠폰 뿌릴 때는 참 후하죠? 마치 산타클로스가 된 것처럼 이것저것 나눠줍니다. 근데 그 돈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면 땅에서 솟아나나요?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으로 메우는 겁니다. 쿠폰 받을 땐 기분 좋아도 나중에 세금 고지서 받으면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칼 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봐주던 것도 이제는 돋보기 끼고 들여다본다고요. 아니 돋보기도 모자라서 현미경 수준입니다. 통장에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하나하나 다 체크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통장이요? 이제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1,000만 원 넘으면 자동으로 보고 올라간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다들 꾀를 내시죠. 아, 그럼 900만 원씩 나눠 찾으면 되겠네. 이틀에 걸쳐서 찾으면 안 걸리겠지 이렇게요. 인터넷에도 그런 글 많잖아요. 1,000만 원 기준만 피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게 함정이에요. 저는 14년 동안 시니어 세무상담 분야를 연구해온 박사 장유진입니다. 제가 봐온 케이스만 수백 건인데요. 쪽에서 찾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큰 곤욕을 치르셨어요. 왜 그럴까요? 국세청 직원들이 바보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하는 일이 뭐겠어요. 이상한 패턴 찾아내는 거예요. 900만 원씩 이틀 연속 찾으면요. 그거 너무 티나요. 마치 CCTV 피한다고 모자 푹 눌러 쓰고 마스크 쓰고 들어가는 것처럼 오히려 더 수상해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손주 결혼식 축의금 준다고 사흘에 걸쳐 현금 찾으셨어요. 한 달 뒤에 전화 왔습니다. 이 돈 어디 쓰셨냐고요.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영수증 찾아 헤매셨대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싹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통장 습관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저를 찾아오신 76세 김미정 어머님 얘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분 정말 마음 따뜻하신 분이세요. 손주 결혼을 앞두고 축의금을 마련하려고 하셨거든요. 요즘 젊은이들 결혼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할머니가 도와줘야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어요. 인터넷에서 1,000만 원 넘으면 신고된다는 글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셨죠. 아, 그럼 조금씩 나눠 찾으면 되겠구나. 며칠에 걸쳐서 900만 원씩 찾으셨습니다. 월요일에 900, 수요일에 900, 금요일에 또 900 이렇게요. 손주한테 돈 쥐어주실 때 얼마나 뿌듯하셨겠어요. 할머니 덕분에 결혼 잘한다고. 손주가 눈물글썽이며 고맙다고 했대요.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한다는 전화가 온 거예요.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대요. 나 뭐 잘못한 거 없는데 그냥 손주 결혼 도와준 건데. 전화 받고 나서 밤새 뒤척이셨답니다. 혹시 내가 법을 어긴 건가? 손주한테 돈 주는 것도 안 되나?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 아니야. 며느리가 걱정할까봐 말 못하겠어. 이런 생각에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대요. 다음날 아침 일찍 제 사무실로 오셨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계시더라고요. 제가 자초지종을 듣고 말씀드렸죠. 어머님,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설명만 하시면 돼요. 손주 결혼 도와주신 거잖아요. 떳떳하세요. 그래서 같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청첩장도 찾고 손주한테 돈 전달한 날짜도 적고 결혼식장 예약 확인서도 모았어요. 이걸 제출하자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담당자도 이해하더라고요. 아, 경조사였군요. 그럼 괜찮습니다. 이렇게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 괜히 며칠 밤을 설쳤네. 이후에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계좌이체로 하시고 증빙은 항상 보관하시고요. 지금은 편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이라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안전한 노년 재무관리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현금 사용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재무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뒤에 나올 체크리스트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김미정 어머님처럼 괜히 밤 새우지 마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현금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의심을 부르는 현금 사용 패턴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000만 원 기준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하루에 한 금융회사에서 현금 입금 또는 출금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자동 보고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걸 피하려고 나누는 행위가 오히려 의심 판단을 부를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금융정보분석원 자료에 따르면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기준은 동일 금융회사, 동일인, 1거래일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의심 거래 보고는 금액과 무관하게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의무 보고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제가 만난 분 중에 72세 박종수님이 계셨는데요. 이틀에 걸쳐 900만 원씩 3번 인출했다가 사용 목적 확인 요청을 받으셨어요. 필요한 금액이면 한 번에 처리하고 목적 증빙을 남기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같은 날 같은 금융회사에서 ATM과 창구 인출은 합산된다는 거예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나눠서 찾으려 했는지 먼저 적어보셨나요? 현금 위주로 반복 인출하는 패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소득 규모와 무관한 잦은 현금 인출 패턴은 설명 요청의 단서가 됩니다. 의심거래 보고는 유형과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며 미보고 시 제재가 가능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밝히고 있어요. 69세 이은자님은 생활비 명목으로 매일 비슷한 금액을 인출하다가 사용처 정리가 안 돼 애를 먹으셨습니다. 이럴 땐 기간을 정해 일괄 인출하고 장보기 영수증이나 공과금 납부 내역으로 사용 흐름을 맞추는 게 좋아요. 금액을 줄여 빈도를 높이는 방식은 해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월 소득과 예금 잔액에 비춰 자연스러운 현금 사용선은 얼마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계좌이체보다 현금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가족 지원, 보증금, 고가 물품 거래는 계좌이체가 가장 투명합니다. 동일 금액이라도 현금은 흐름 증명이 어려워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어요. 75세 최성호님은 손자 전세 보증금을 현금으로 건넸다가 계약서와 계좌 흐름을 다시 모아 제출했습니다. 지원자는 자녀 계좌로, 자녀는 임대인 계좌로 순차 이체하는 게 안전해요.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하시고요. 상대가 현금만 고집하면 거래 자체를 재검토하는 게 현명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금을 고집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증여 공제 한도에 대한 오해도 많으세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과분은 신고로 투명하게 처리하는 편이 안전해요. 국세청 안내에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67세 김다희님은 자녀 둘에게 각각 6천만 원을 나눠주며 일부를 신고하자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금액, 시기, 관계를 표로 정리해 공제 범위와 신고 여부를 사전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건 동일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계획에서 10년 단위로 가장 합리적인 분배는 무엇인가요? 근거 없는 인터넷 요령을 따르는 것도 위험합니다. 쪼개기 같은 꼼수는 단기 회피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 불리해요. 여러 매체와 당국 자료가 쪼개기 회피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70세 오상미님은 여러 금융회사를 돌며 인출하다가 패턴이 눈에 띄어 설명 요청을 받았어요. 방식이 아니라 목적과 증빙에 집중하는 게 정답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버리고 당국 안내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여러분이 따르려는 방법이 출처는 어디인가요? 숫자로 보는 현실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최근 여러 해 동안 금융정보를 활용한 조사로 상당한 세액이 추징됐습니다. 맥락을 알아두면 괜한 불안 대신 준비가 돼요. 최근 7년간 금융정보 활용 조사가 약 9만 건이었고 추징 세액이 약 14조에서 15조 원 정도로 보도됐습니다. 연도와 집계 방식에 따라 수치가 다를 수 있어요. 73세 윤미라님은 숫자를 듣고 더 불안했지만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니 대응이 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거래를 표로 만들고 증빙 폴더를 만들어 두세요. 수치 자체보다 내 거래의 설명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거래를 오늘 설명하라면 무엇부터 꺼낼 수 있을까요? 이제 생활 장면별로 바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조사 지원부터 살펴볼게요.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계좌이체가 가장 깔끔합니다. 요즘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도 계좌번호 안내판 다 걸어놓잖아요. 그런데도 현금 봉투에 넣어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은 이해합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현금이면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꼭 보관하셔야 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같은 날 같은 금융회사에서 나눠 인출해도 합산된다는 거예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금액을 한 번에 찾고 전달 내역이나 문자, 확인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모바일로 이체하면 바로 문자 오잖아요. 그거 캡처해서 보관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증빙을 오늘 바로 남길 수 있을까요? 전월세 보증금 처리도 정말 중요해요. 계약서, 특약, 이체 내역이 3박자입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자녀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셨다가 나중에 설명하느라 애먹으신 분이 계셨어요. 집주인이 현금을 고집했대요.
세금 때문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집주인 전월세 소득 신고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세입자도 같이 곤란해질 수 있어요. 현금 전달 요구는 분쟁 시 불리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지원자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자녀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흐름을 남기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누가 뭐라 해도 떳떳해요. 계약서 사본과 이체 캡처를 어디에 모아둘지 미리 정해두세요. 저는 휴대폰 사진첩에 폴더 하나 만들어서 보관하라고 권해드려요. 자녀나 손주 지원할 때도 방법이 있어요.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규정 확인이 출발점입니다. 국세청에서 이렇게 안내하고 있어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같은 수중자에게 여러 차례 나누어도 합산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딸한테 올해 3천, 내년에 3천 주면 총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와요. 가계도 표를 만들어 금액, 시기, 증빙을 미리 계획하시면 됩니다. 공제 한도 안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부터 돕고 계신가요? 고가 물품 구입할 때는 차량이나 귀금속 같은 경우 계약서와 이체 흔적이 핵심입니다. 중고차 시장 가보시면 현금 거래 선호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거 나중에 문제되면 정말 곤란해져요. 현금만 요구하면 거래를 제고하는 게 현명해요. 계약서 작성 후 금액을 이체하고 영수증을 스캔해 보관하세요. 금액 대비 증빙이 충분한지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든 귀금속이든 나중에 팔 때도 증빙이 있으면 훨씬 유리해요. 생활비와 소득의 균형도 맞춰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월급이 200만 원인데 매달 500만 원씩 현금으로 쓰면 이상하잖아요. 소득 수준과 예금 잔액에 맞는 인출 주기를 잡으세요. 작고 규칙적인 현금 인출은 설명거리를 만듭니다. 주 1회 또는 월 2회 등 내 생활 리듬에 맞춘 주기를 택해 영수증을 모으시면 돼요. 마트 영수증, 병원 영수증, 약국 영수증 이런 거 모아두면 나중에 도움됩니다. 지금 주기는 여러분에게 논리적인가요? 해외여행 환전도 신경 쓰셔야 해요. 여행 목적이면 문제 없지만 금액이 크면 증빙을 챙기세요. 유럽 한 달 여행 간다고 1,000만 원 넘게 환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항공권이랑 숙소 예약, 확인서를 꼭 보관하세요. 환전 영수증과 여행 일정표를 보관하시고요. 항공권이나 숙소 바우처와 함께 폴더로 묶어두시면 됩니다. 돌아와서도 흐름을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여행 사진도 날짜 확인되니까 증빙이 될 수 있어요. 큰 금액 인출 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목적, 금액, 날짜, 증빙, 전달 방식 5가지를 메모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제가 상담하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드리는 조언이 이겁니다. 목적 불명 상태에서 쪼개기는 절대 금지예요. 한 번의 처리 후 영수증과 확인 메시지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5칸 중 빈칸이 있으신가요? 빈칸이 있으면 인출하지 마세요. 설명 요청을 받았을 때는 당황하지 마세요. 이거 받으면 진짜 가슴이 철렁하시죠? 그런데 당황하면 더 꼬여요. 기간별 거래 내역과 사용 증빙부터 차근차근 모으시면 돼요. 사실과 다른 설명은 더 큰 불이익을 부른다는 거 기억하세요. 거래 내역서, 영수증, 계약서, 가족 확인 서류를 정리해 제출하시고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괜히 혼자 끙끙대다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먼저 보여줄 자료 순서는 무엇인가요? 이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자. 오늘 내용 정리해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처음에 민생소비 쿠폰 얘기로 시작했잖아요. 정부가 쿠폰 나눠주니까 좋긴 한데 결국 그 돈 어디서 나오냐 세금이죠. 그러니까 국세청이 칼 갈고 있다. 이 얘기였어요. 예전에는 대충 넘어가던 것도 이제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통장은 더더욱 꼼꼼하게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였냐? 1,000만 원 기준만 피하면 안전하다는 착각이었습니다. 900만 원씩 이틀에 걸쳐 찾으면 괜찮겠지. 여러 금융회사 돌면서 나눠 찾으면 안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터넷에도 그런 글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CCTV 피한다고 모자 푹 눌러 쓰고 마스크 쓰고 들어가는 것처럼 오히려 더 의심받는 길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사례들 보셨죠? 76세 김미정 어머님은 손주 결혼 축의금 준다고 며칠 나눠 찾으셨다가 한 달 뒤에 설명 요청 받으셨어요.
밤새 잠 못 주무시고 영수증 찾아 헤매셨죠. 며느리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셨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손주 결혼 도와준 게 죄가 된 것 같아서요. 72세 박종수님은 이틀에 걸쳐 900만 원씩 3번 찾으셨다가 사용 목적 확인 요청 받으셨어요. 69세 이은자님은 매일 비슷한 금액 인출하다가 사용처 정리가 안 돼서 애먹으셨고요. 75세 최성우님은 손자 전세 보증금 현금으로 건네줬다가 계약서랑 계좌 흐름 다시 모아야 했어요. 70세 오상민님은 여러 금융회사 돌며 인출하다가 패턴이 눈에 띄어 걸렸고요. 이분들 공통점이 뭐예요? 다 선한 목적이었어요. 가족 도와주려고, 생활비 쓰려고, 경조사 가려고 한 거예요. 나쁜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방식이 잘못됐던 거죠. 쪼개서 찾으니까. 오히려 의심받고, 설명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고, 가족한테도 말 못하고. 이게 잘못 관리했을 때의 현실입니다. 불필요한 불안과 추가. 설명으로 지치게 돼요. 그럼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김미정 어머님 기억하시죠? 저랑 같이 자료 정리하고 제출한 다음부터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계좌이체로 하시고 증빙은 항상 보관하시고요. 지금은 편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 괜히 며칠 밤 설쳤다고요. 이제는 손주한테 돈 보낼 때도 떳떳하게 계좌이체 하시고 문자 캡처해서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시래요. 제대로 관리하면 가족 지원도 투명하고 마음이 편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보여줄 게 있으니까요. 계약서 있고 이체 내역 있고 영수증 있고 이러면 떳떳하잖아요. 잠도 편하게 자고 불안할 일도 없어요. 그래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필요한 금액을 당당히 처리하고 흐름을 남기는 겁니다. 쪼개기는 일시 회피처럼 보여도 의심만 키워요. 계좌이체와 증빙 보관은 설명 가능성을 높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방식이 운명을 바꿔요. 정말이에요.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정말 하나만요. 가족 지원이 예정돼 있다면 메모지 하나 꺼내세요. 금액, 목적, 증빙 이렇게 3가지만 적어보세요. 얼마를 누구한테 왜 주는지요. 그리고 계좌이체로 전환하세요. 현금 봉투에 넣지 말고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진짜예요. 증빙 보관도 어렵지 않아요. 휴대폰 사진첩에 폴더 하나 만드세요. 이름은 재무증빙이라고 하시든 통장관리라고 하시든 가족 지원이라고 하시든 뭐든 좋아요. 거기에 계약서도 찍고 영수증도 찍고 이체 문자도 캡처해서 넣으세요. 청첩장도 찍고 부고장도 찍고요.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해도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 기억하시죠? 목적, 금액, 날짜, 증빙, 전달 방식. 이 5가지예요. 큰 금액 인출하기 전에 이 5칸 채워보세요. 빈칸 있으면 인출하지 마세요. 특히 목적이 불명확한데 쪼개서 찾으려고 하신다면요.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왜 나눠 찾으려고 하는지를요. 경조사 지원할 때는 청첩장이나 부고장 꼭 보관하세요. 전월세 보증금은 계좌이체, 흐름으로 남기시고요. 자녀 손주 지원은 공제 한도 확인하고 계획 세우세요. 고가 물품은 계약서와 이체 흔적 남기시고요. 생활비는 소득에 맞는 인출주기 잡으세요. 해외여행 환전은 항공권이랑 같이 보관하시고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혹시 설명 요청 받으셨다면요? 당황하지 마세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설명만 하면 돼요. 거래 내역서, 영수증, 계약서, 가족 확인 서류. 차근차근 모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전문가 도움 받으세요. 저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통장에 얼마 이상 있으면 의심할까를 생활 기준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예금이 많으면 문제될까요? 적으면 괜찮을까요? 소득 대비 예금 비율은 어느 정도가 자연스러울까요? 갑자기 목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궁금증 다 해결해 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 보시고 당장 바꿔야겠다 싶은 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안전하게 재무 관리하시죠. 떳떳하게 살고 편하게 자고 가족도 잘 돕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줍니다. 감사합니다.